안녕하세요. 카페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에는 카페인에 대하여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 카페인 중독, 그리고 카페인 중독 테스트, 카페인 배출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 각성제라고 하는데, 이게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전신성 약물이라고 하는데, 향전신성 약물에는 예를 들자면 니코틴, 코카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먼저 카페인은 혈류에 영향을 주면서 심박률을 증가시키지만, 이와 함께 머리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섭취하면 혈류가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또 근데 섭취하다가 안 할 경우에는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이 증가하고 혈류가 증가돼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아데노신은 쉽게 말하자면 도파민 같은 여러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추신경 흥분 작용 물질로 카페인이 작용을 해서 각성 상태와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해서 신경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분이 많이 들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를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주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이나 핫식스 등을 250ml 기준으로 카페인이 6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카스는 한 병 기준 30mg, 녹차맛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 그린티 100g 기준으로 73mg, 그리고 콜라 250ml 기준으로 27mg, 그리고 녹차 한 잔 티백 한 개 기준으로 22mg, 진통제 한 알 기준으로 75mg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일 섭취 최대 권고량이 중요한데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에는 성인 기준의 400mg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는 적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편 성인 40mg 이하를 비롯해 임산부 30mg 이하, 어린이 청소년 각자 체중 1kg당 20.5mg 이하로 하루 섭취 최대 권고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mg을 초과하는 카페인은 특히 정신의학적, 신장 관련 질병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리학적, 심리학적 행동으로 치명적인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페인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중독이란 카페인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또는 물질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복용하여 내성과 금단 현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던 20대 남성이 숨졌는데 사망 원인이 카페인 중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카페인 중독사는 일본에서 첫 사례여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숨진 남성은 20대로 24시간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졸음을 깨우기 위해 일상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자기 전에 토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毒ではございませんが、使い方を間違えると、それが中毒になったり、またたくさん飲みすぎますと、死亡に至る。 부검 결과 남성의 혈액과 소변 위에 고농도의 카페인이 남아 있었으며 혈액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검출됐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지병이나 눈에 띄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학연구소 측은 카페인에 의한 중독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카페인 중독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례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시판되는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커피 한두 잔 분량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술과 함께 마실 경우 심장에 큰 부담을 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寝不足とか過労とかが疲労とかが溜まっている状態で飲んでいますよね。ですので、やはりそういったこと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미국에서는 지난 2011년 14살 소녀가 에너지 음료 4캔을 한꺼번에 마셨다 심부정맥으로 숨지는 등 관련 사망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클럽 등에서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다음은 카페인 중독 테스트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카페인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읽어보았나요? 다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앞에 기사에 보여준 것처럼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카페인에 의존하다 보면 카페인 중독이 심해져서 카페인 없이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인 배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섭취 후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시간에서 7시간 이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차피 배출되는데 그냥 막 먹어도 되지 않나? 뭐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카페인 배출 전까지에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작용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배출될 때 칼슘과 철분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경우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카페인 섭취 시 주의해야 하고 이외에도 물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인을 마셨다면 물을 함께 섭취하여 우리 몸의 체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카페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가정하에 성인 기준 6시간에서 12시간이 반감기고 완전히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몸속에 카페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에는 물 마시기가 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도 카페인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며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카페인은 혈액 속에 잔류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카페인의 배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은 카페인의 체내 흡수 기간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몸이 흡수돼야지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데 카페인이 몸에 빨리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섬유질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커피에 든 특정한 항산화 성분이 심장 질환과 암의 위험률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등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커피를 마실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모두들 개인의 적절한 섭취량에 맞춰서 카페인 안전하게 섭취합시다. 출처는 이거고, 감사합니다.